원래 여기는 삑 하고 결제해서 빠르게 통과하는 구간인데 현찰 들고 오는 사람이 여기 물려오기 때문에 느려지는 거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현금사의 일본의 현재인데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제 이야기할 때 뭐 저기는 신용카드 안 쓰고 뭐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삼성페이라든지 그런 스마트폰 결제를 많이 안 쓰고 현찰을 많이 쓴다라는 이미지를 아마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일본에 와보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 쪼매난 가게 가서 물건을 산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할 때 거의 대부분의 가게들이 현찰 위주로 거래를 하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당장의 드라마 있잖아요. 한국에서 인기인 드라마 그 고독한 미식가의 고로상을 보면은 맨날 첫날 밥 먹으러 돌아다니는데 그 아저씨가 카드 쓰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 아저씨 기본적으로 현찰 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회에서 일본에서는 어찌 보면 현찰, 박치기, 현찰로 결제를 한다라는 개념이 이미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일본 사회에서는 2020년인 아직까지도 현찰로 계속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걸까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일본 내에서 경제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일 큰 이유 중에서는 역시 이제 현찰에 대한 믿음성. 역시 현찰이 우월하다. 다른 거는 믿을 수가 없고 현찰은 현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화폐라는 게 재화의 가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화의 가치를 알려줌에 있어서 이 현찰이란 게 역시 눈에 보이고 시인성이 좋다. 그럼 제가 느끼기에는, 박안영 오상이 느끼기에는 일본은 역시 이제 재난이 많기 때문에 지진이라든지 그런 재난 상황에서 재화의 가치, 거래를 하려면 현찰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박간혜가 실제적으로 이제 홋카이도에 있을 때도 진도 6짜리 지진을 저희가 이제 현지에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기가 정전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인프라가 다 멈춘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급해 배가 고파 뭔가 식량을 구해야 돼. 그 시점에서 돈이 없으면은 실물적인 이 현찰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본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찰은 들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 물건을 살 수 있었고 현찰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야. 왜? 사회 인프라가 정지되는 순간이 일본은 어느 순간이나 딱 한 번 오게 돼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일본 사람들도 그래 만약에 비상사태 때도 현찰만이 유일하게 믿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현찰 없이는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일본 정부 입장이 돼봐. 요새 사회가 어느 사회인데 현찰을 일본 사람들이 아직까지 계속 쓰면 여러분 돈의 움직임을 쫓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부는 사람들에게 세금 걷어야 되잖아. 세금을 거두려면 사람들이 얼마만큼 벌고 얼마만큼 쓰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정부가 세금 걷기 쉽겠죠. 그런데 현찰 움직임은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예전에 진짜 일본이 잘 나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가지고 그래 다 현찰 써라 임마 그래봤자 우리 잘 나간다가 됐는데 지금의 일본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일본 국민들의 지출 내역, 소비 내역 같은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수입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과세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 나라 빚도 점점 늘어나고 일본 뭐 해외 자산도 많고 그렇다 하지만 적어도 부채도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국민에 대한 이 캐시플로우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이제 현금 말고 캐시리스 사회 추진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 전자화폐라든지 전자결제 등에서 포인트 있잖아. 카드로 삑 하는 거. 아니면 뭐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정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정부가 의도하는 식으로 사회가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이게 한 번 하던 습관이 있잖아요. 습관을 버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현재 일본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이 현금에 대한 인식 같은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 현금 아직까지 사용하는 이유는 아까 오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그리고 신용카드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위험한 그 결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직까지 있기 때문이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 엄마는 아직까지 카드가 없어요. 그렇죠. 장모님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지표가 나오는데 자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왜 일본은 현금 사랑 사회로 되었는가? 그래서 경제연구소 주임연구원이 왜 일본은 현금 사회일까라고 해가지고 여러 분석한 자료를 레포트를 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상당히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밑에 있는데 이게 각국의 현금 유통 현황 같은 거예요. GDP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선진국들 중에 얼마만큼 시장에 현금이 유통이 되어 있는가를 내용을 알려주는 건데,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파란색이 일본입니다. 빨간색이 미국이고 회색 같은 게 유럽권, 그 다음에 하늘색이 영국, 노란색이 스웨덴이거든요. 좀 이제 선진국들과 비교해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언뜻 그래프를 보더라도 있잖아요. 시장의 현금 유통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번에 동양 경제에서 일본의 현금 대면주의가 어떻게도 빠지지 않는 이유라고 해서 올해 7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이 와세다 대학의 이제 뭐 금융센터 고문이 이거 쓴 기고한 내용입니다. 일본의 캐시리스화가 늦어지고 있다. 아직까지도. 이게 2020년 현 단계에서도 나오는데 보급률이 20%예요. 늦어지고 있다는 말은 계속 예전부터 얘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대한민국은 현상에서 90% 이상입니다. 60%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40%대로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80%까지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2020년 아직까지도 20%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이란 나라의 정부의 엄청난 골칫거리야.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엄청 부러워합니다. 왜? 야, 역시 한국은 국민들 돈 쓰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세금 납부시키기 편하겠네.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경제활동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보면 이 가게도 카드 지금 괜찮네라고 많이 늘어난 느낌 있는데 한국 사람이랑 중국 사람들 보면 아직까지 전혀 안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20%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추이가 나옵니다. 추이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본의 캐시레스 결제 비율의 추이인데 2012년도 13, 14, 15, 16, 17 최근까지도 20년도 별로 안 변해요. 그러니까 정부 목표가 2025년까지 아까 40%를 했잖아요. 이게 그 40% 목표인데 연 2.4%의 캐시리스화 이런 추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대로 가느냐? 이대로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기사, 이 2020년 7월 기사에서 이 와세다 대학의 아저씨가 아직까지도 보급률이 20%대야. 이거는 힘들어.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빠질까?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대로 뭐 지진부터 해가지고 있잖아. 지진뿐만 아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 나이가 들어가지고 고령화 사회다. 어르신들은 현찰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고령화 사회라서. 근데 고령화 사회라고 하더라도 왜 이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느냐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좀 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나이가 드신 분은 그만큼 더 재해를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일본의 각종 재난, 재해, 현찰의 중요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신뢰를 가진단 말이잖아. 그래가지고 각종 경제 전문가들이 이게 원인이다. 고령화 사회, 뭐 누구는 아까 뭐 재난부터 여러 가지 원인이 나와. 그러면 그 원인이 있으면은 원인에 대해서 정부가 그렇지 이런 식으로 트러블 슈팅을 해서 대책을 세우면은 일본도 한국이라든지 중국 벤처로 캐시리스 사회에 갈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는 현찰은 문화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를 어렵게 바꿀 수 없잖아. 우리는 이런 문화권인데 왜 그거를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바꾸려 해? 라는 식으로 반발적인 요소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부가 정말 여러 가지 정책을 합니다. 최근에 종료된 정책으로 좀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캐시리스 포인트 환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이게 2019년 그 10월 달에 일본의 그 소비세가 8%에서 10%로 올랐어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야, 다 죽는다. 소비세 올리지 마라 임마. 그래가지고 정부가 잠깐 기다렸어요. 소상공인 니들은 힘든 거 아니까 2020년 6월 30일까지 소상공인에게 물건 산 사람들은 소비세가 10%가 아니라 5%로 느낄 수 있게 그 나머지 금액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쳐줄게 라고 해준 거. 기간 한정으로. 현찰로 소상공인에게 산 애들은 니들 소비세 10% 다 받아가세요. 현찰 아닌 다른 걸로 산 사람들에게만 소상공인 니들 5%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정책을 진행시키게 한 거예요. 이것도 함정이 있는 거야. 뭐 소상공인들에게 단말기 넣게 한 거야. 우리는 신용카드 단말기 없었는데요. 그러면은 이거 안 하면 사람들 안 오겠네. 이래가지고 신용카드 단말기 넣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있잖아요. 여러 각종 페이 무슨 페이 그거 삑 하는 거 QR코드 결제하는 거 그것도 단말기 넣게 한다든지 있잖아. 그런 식으로 사업을 엮어서 해보려고 해서 이미 6월 달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효과를 거뒀느냐? 이게 있을 때까지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끝나고 7월 달 돼서 취재를 딱 가는 거야. TV에서도. 자, 이 가게가 또 캐시레스 하고 있을까? 이제 가게 주인이 인터뷰합니다. 가게 주인님, 이번에 계속 유지할 건가요? 아니요. 아니, 왜요? 아니, 이거 어차피 정부 기간 한정으로 한 것 뿐이지 이 이외에는 카드사라든지 그거 각종 페이 대행한 그 회사한테 수수료 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소상공인 수수료 내고 못 살아요. 당장에 고객들도 이제부터는 5%가 아니라 10%라는데 캐시레스를 끌든 현찰을 끌든 금액 똑같잖아. 그러니까 고객들도 별로 반응 없던데요. 우리 이제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했지만은
지속적으로는 영향이 없었다라고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일본 코로나 사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가지고 또 이 코로나 사회니까 정부가 또 이제 엄프를 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코로나면은 현찰은 네가 손으로 짚고 있는 그 돈을 상대방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감염의 위험성이 커지는 거야. 캐시리스는 삑 하면은 비접촉이라든지 카드는 끌고 넣으면 되는데 이거 현찰 왔다 갔다 손 왔다 갔다 이거 손에서 손 감염되네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본보기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일본 내에서도 바로 이겁니다. 고속도로 요금에 여러분 한국 거의 다 요즘 하이패스 많이 쓰시죠. 근데 하이패스 없으신 분들 그냥 통행권을 받아 가십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돈 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일본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 고속도로에서 ETC로 한국 치면 하이패스 같은 거 있잖아. 하이패스 같은 거로만 고속도로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찔러둔 거예요. 대책을. 원래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정부가 그냥 고속도로에 사람 두고 하면 인건비 나오고 돈 쓸 건 돈 쓰고 귀찮단 말이에요. 그냥 ETC로 하면 관리하기도 편해. 요금소에서 정체된 데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없애고 싶은데 이거 정말 저 눈에 가시 같은 저거 현찰 저거. 근데 코로나잖아. 코로나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요금원 사람도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뭐 현찰로 돈 왔다 갔다 하잖아.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 고속도로 요금소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야. 어디까지나 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를 이제 대명분 삼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예 현찰을 못 쓰게 하려는 이런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회에서도. 거기다가 또 제일 일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게 뭐겠습니까? 평상시에 현금을 많이 쓴다는 게.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거. 일본의 슈퍼마켓. 일본 사람들이 제일 자주 가는 게 슈퍼마켓이에요. 일본은 냉장고가 작아요. 거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매일매일 슈퍼 가서 장 봐오는 게 문화입니다. 많이도 나도 하는 그런 문화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매일 장 보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의 이동이 많고 그 다음에 현찰을 많이 쓰고 하는 곳이 이 슈퍼예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 슈퍼마켓 중에서 좀 큰 슈퍼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일본의 흔히 말하는 양대 산맥 이온과 이 세븐일레븐이 운영하는 이토요카도 이 마크는 이거 있잖아요. 짱구는 못 말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짱구는 못 말려 배경이 여기예요. 이토요카도. 맨날 짱구 엄마가 쇼핑하는 데 있잖아. 여기 가서 맨날 쇼핑합니다. 짱구 엄마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일본의 양대 산맥인데 이곳 또한 엄청난 챌린지를 받고 있어요. 정부한테. 왜 챌린지를 받을까? 이곳에 일본 서민들이 제일 많이 가거든. 거기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거나 뭐 할 때 평소 때 습관이 들어온단 말이야. 거기서. 어떻게 어디 하는 본인의 소비 생활의 습관이. 얘들이 현찰을 많이 받게 되면은 일본 사람들한테 정부가 고속도로 톨게이트도 안 돼. 소상공인한테도 가서도 임마 니들 캐시리스에 이런 말이 먹힐까? 안 먹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엄청나게 프레셔를 받아요. 니들이 임마 맨날 첫날 사람들에게 현찰 같은 걸 허용해 주니까 일본 사람들이 캐시리스화가 안 되는 거야 임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야. 니들이 앞장서가지고 사람들의 평소에 매일매일 장보는 소비 습관에서 현찰을 빼버리고 캐시리스화를 내게 니들이 좀 추진을 해 임마. 그럼 어떡하겠어. 솔직히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현찰 받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게 현찰은 바로바로 탁탁 쌓이잖아요. 근데 신용카드라는 그는 매출 전표가 나오고 이게 입금되는 게 느리단 말이야. 그런데도 나름 대기업이고 그 정부랑 하다 보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캐시리스화를 상당히 어떻게 많이 PR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오늘 여기서부터는 이 박간애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이게 두 개 다 있어요, 사실은. 예. 이온과 이토요카도. 이 양대 산맥이. 여기는 뭐가 싸고 여기는 뭐가 싸고 약간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을 볼 때 좀 골라가는 편인데 요 며칠 전에 이토요카도라는 여기에 갔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주제랑 너무 맞게. 그래서 제가 사진과 같이 설명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사진인데 계산대예요. 이 뒤에 일본어를 아시는 분이라면은 정말 뭐 이거 많이 써놨냐 할 정도로 많이 써놨는데 여기랑 여기랑 여기 계산대마다 대문짝만하게 박아놨습니다. 뭘 박아놨냐면은 읽어드릴게요. 캐슈레스 전용 레지. 이 계산대는 현찰은 안 됩니다. 밑에 써놨어. 여기 계산대에서는 현금은 쓸 수 없습니다라고 정말 대문짝만하게 위에도 써두고 여러분 밑에 바닥에 보이죠. 바닥에도 써두고 옆에 보이죠. 옆에도 써두고 진짜 이게 계산대에 가려면은 진짜 대문짝만해. 진짜 이걸 박아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는데 생겼네요. 예, 최근까지 없었는데 요 근래 이제 코로나 시국에 이제 어찌 보면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대가 막 있잖아. 큰 마트 가면은. 그런데 여기는 전용 레인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좀 줄이 짧아요. 이제 저희는 신용카드로 물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줄이 적네 이러고 이제 줄에 이제 딱 쓸어 가려 했는데 제 앞에 웬 할머니가 이제 싹 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하 우리 할머니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럴 수 있지. 그래서 할머니 이제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서 그 할머니가 이제 여기 앞에 이제 장바구니를 딱 놔두고 아주머니가 이제 삑삑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미 그 할머니가 갔을 때 대충 눈치를 챘어요. 100% 이걸 읽지 않았구나라는 촉이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삑삑삑 끝나고 이제 얼마입니다. 딱딱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이제 그렇죠. 지갑을 쓱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찰을 위에 탁 놔두는 거예요. 그때 이 계산원의 표정을 여러분들이 봤었어야 되는 건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이 마스크 안에서 이 표정이 그 복잡한 느낌 또 왔구나. 저기 할머님 여기는 보세요. 일본어 캐시레스 전용 레지예요. 근데 할머니가 하죠. 캐시레스가 뭐야? 여기는 현금을 못 써요예요. 근데 얘기합니다. 왜 현금을 못 써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들었다. 내 앞에서 보면서 시작됐구만. 야 이제 슬슬 이제 배틀이 시작됐어. 아니 왜 현금을 못 써가 아니라 여기는 현금을 쓸 수 없다라고 저희가 써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 짧고 여기도 붙여두고 여기도 붙여두고 계산대 위에도 붙여놨어. 이거 똑같은 그림을. 많이 그냥 도배를 해둔 거야. 그 주변에. 아니 그래도 다 찍었으니까 현찰로 해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돼? 현찰을 받을 수 있는 이게 계산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핑 추르면은 나와야 되잖아. 그게 없는 거야. 이 계산대는. 그냥 삑 하는 거랑 카드 끄는 거밖에 없는 계산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줌마가 현찰로 계산을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계산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아주머니 여기 안 되니까 저쪽에 줄 긴 데 있잖아. 현찰로 되는 저쪽에 가서 계산 다시 하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물러납니까? 물러나지 않아요. 왜 안 돼? 해줘. 안 됩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그걸 뒤에서 보고 있는 박간이 오상이 돼봐요. 나는 이 줄이 빠르고 내가 이 줄에 서 있었단 말이야. 근데 옆에 있는 줄은 점점점 사람들이 가요. 이제 나는 이제 가만히 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할머니가 졌어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현금을 주더라도 계산원이 잔돈을 줄 수 없단 말이야. 그런 계산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머니가 나가면서 이제 이 할머니들 일본 사람이 욕을 한단 말이에요. 한국어는 궁시렁 되면서 이제 제 옆을 이제 쓱 통과를 하고 그래서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왔어. 박간의 차례가 온 거야. 그래서 박간애가 이제 그 계산대 아줌마가 이제 한숨을 한번 쉬더니 이제 우리 앞에 딱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딱 올 때 이 계산대는 이라고 일본어가 나오는 순간에 제가 카드입니다. 라고 이제 바로 하니까 아줌마가 오케이. 이러고 이제 바로 이제 계산이 딱 끝났어요. 왜냐면은 그 아줌마를 볼 때 이 계산대 아줌마, 알바하는 아줌마도 이걸 하루에 몇 번이야 얘기했겠어. 그지? 그러니까 이 계산대에서 이가 나오는 순간에 카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그치? 이만큼 쏘놨으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 캐시레스 전용 레지는 다른 데보다 줄이 적다 했잖아. 그런데 내가 계산을 하고 끝나고 나오니까 현찰로 나오는 계산대랑 스피드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왜? 누구나 다 사람들이 이거 안 읽고 현찰 들고 여기 가서 정체가 발생하는 거예요. 원래 여기는 현찰로 못 쓰기 때문에 삑 하고 결제해서 빠르게 통과하는 구간인데 오히려 현찰 들고 오는 사람이 여기 물려오기 때문에 느려지는 거야. 내가 이걸 보면서 일본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해가지고 이 마트, 대형 마트도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하지만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힘들거니와 아무리 이렇게 친절하게 써놓더라 하더라도 이걸 사람들이 다 읽나요? 안 읽어요. 당장에 제가 본 예만 하더라도 그 정도인데 하루 종일 서서 이렇게 마트에서 계산하는 계산대 직원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일까라는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요. 이거 그림 봐요. 눈을 딱 맞춰보니까 빨간색 글씨로 여기는 현금 안 되는 전용 계산대.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대 가기 전에 많이 있으니까 눈이 아프네라고 하는 정도였어요. 번잡스러울 정도야 이게. 그런데도 그런다니까. 근데 우선 제가 약간 느낀 게는 알면서 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있잖아. 아주머니들은 빨리빨리 좀 하고 싶잖아. 저는 현찰밖에 없지만 어차피 해줄걸? 라고 생각해서 줄 서는 분도 있을 것 같다. 추미코가 드디어 얘기해버렸네요. 차마 내가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없었지만 근데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도. 알지만은 예. 고객의 왕이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해주겠지라는 마인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이 가게도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여기는 현찰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계산이 아니야.
아예 현찰을 놔두지 않는 계산대로 막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쩌면 진상 고객을 퇴치하는 방안으로 가는 거예요. 정책을 하는 슈퍼에서의 의도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는 현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よし。 현금사의 일본의 현재라는 것에 대해서 뭐 일본 사람들의 마인드부터 해가지고 각종 정책,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금화가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캐시리스 사회에서 많이 늦어지고 있다. 당장에 한국의 80%, 중국의 60%에 비교해서 너무 많이 뒤처지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라든지 사람들의 캐시플로를 파악하려면은 가능하면은 캐시리스 사회, 현찰 말고 카드라든지 삑 이런 사이로 넘어가는 게 좋은데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웠다. 소비세 올려가지고 소비세에 대한 5%의 보조금을 준다 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돼. 코로나 시국이라서 현찰은 위험해요. 감염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게 윽박질러도 잘 안 돼. 대형마트 설득해가지고 현찰 안 되는 캐시리스 전용 계산대 만들어놔도 어떻게 중간에 여러 가지 진상 고객도 나오고 해줘. 지금까지 해줬잖아. 왜 안 돼 임마. 이런 식으로 떼쓰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빠르고 쉽고 편리한 캐시리스 사회라는 게 어필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 상황이라는 거죠. 박간이는 일부러 현찰을 잘 안 씁니다. 왜냐? 포인트가 안 쌓이잖아요. 제가 신용카드로 쓰면은 신용카드 실적이죠, 여러분. 실적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박간에조차도 현찰은 항상 소지하고 다닙니다. 왜냐면은 내가 들어간 가게가 신용카드로 될 확률보다 현찰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신용카드 안 되는 가게가 많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모르는 지역에 가거나 아니면 뭐 밖에 나갔는데 지진이나 정전이 돼. 인프라가 마비가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 현찰밖에 안 받아준다는데. 그래가지고 뭐 유사시가 되면은 현찰이 아니면은 안 되는 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어찌 보면 이제 마지노선을 잡고 있는 거죠. 현찰에 대해서는. 근데 일반적인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대가 되는 거지. 현찰로 다 돼. 현찰로는 다 되는데 굳이 카드를 써야 돼? 귀찮게씩. 라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든지 뭐 이렇게 중국이라든지 캐시리스가 보편화된 사회의 사람들은 일본인들의 이런 습성을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일본 고유의 문화로 정착된 현금화 사회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